분명히 팔릴 것 같은 제품을 상세 페이지도 꾸미고 키워드도 해보고 그리고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키워드를 배치하고 또 입찰가를 높여서 상위 1페이지에도 진출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왜 안 팔릴까요? 본업보다 많이 버는 세컨드 위치입니다. 또 입찰가를 높여서 상위 1페이지에도 진출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왜 안 팔릴까요? 그 멜론, 음악 차트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만약에 저 노래 못 부르거든요? 그런데 곡 사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1등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국민 가수로 여길까요? 아니요. 반대로 20님의 제품 GIF로 만들고 1페이지 1등으로 만들었어요. 왜 안 팔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제품은 다 똑같거든요. 안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하시나요? 가끔 할 때가 있죠.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몇 호 쓰세요? 저는 21호? 남자들 입장으로 볼게요. 파운데이션 21호, 22호, 23호, 뭐 18호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무거나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거잖아. 화장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죠? 다 틀리죠. 다 틀리잖아요. 근데 남자들 눈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만약에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예요. 이번에 여자친구가 파운데이션 떨어졌다고 하던데 백화점 가서 제일 잘 나가는 거 사야겠다 하고 아까 20님께서 21호 쓴다고 하셨죠? 19호짜리 딱 사서 선물로 줘요. 어떨 것 같아요? 완전 별로일 것 같아요. 그죠? 필요 없잖아. 그 소비자들이 진짜 좋은데 안 산 걸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노력을 했잖아요. 노력을 하다 보면 아이템에 애착이 생겨요. 투자 이론이라고 하죠. 주식도 돈을 많이 투자할수록 떨어져도 아니야 올라갈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올라갈 거야 하다가 여기 뭐 500층에 사람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이템에 애착을 버려야 돼요. 그냥 객관적으로 안 팔렸잖아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일단 내 눈에는 다 똑같아 보였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파운데이션 18, 19, 20, 21호 막 이런 느낌인 거죠. 남성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매운 걸로 설명하면 편의점에서 튀김우동 드셔보셨어요? 네. 어때요? 매워요? 아니요? 하나도 안 맵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이라면 진짜 맛있게 맵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운 거가 너무 당연해서 맵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매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여도 진짜 소비자들한테는 매력 없어 보이는 거죠. 그 간극을 찾아야 돼요. 그 간극을 찾아내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요. 지금은 20님께서 순수한 마음에 18호 파운데이션을 선물하는 남자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꿍시렁 가면서 이러겠죠. 아이 뭐 파운데이션이 거기지 선물 사준 건데 거기서 똥 씹을 표정까지 할 건 있나? 씩씩 하게 느꼈죠. 제가 좀 과장을 했지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님은 어떤 아이템 파셨어요? 홈 카메라 집에서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매달 수 있는 거치대? 홈캠 거치대? 홈캠 거치대를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제가 그때 파악을 했을 때는 어떤 기종이든 다 그냥 편안하게 조립하고 이런 걸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그 홈 거치대를 한번 봐볼게요. 전부 다른데요? 아이템들이 비슷비슷하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지금 제일 상위에 있는 거가 돌려서 지금 고정해서 와이어로 지금 위치 조정 가능하다 그런 스타일로. 근데 일단 얘랑 다르죠. 똑같은 건데 길이랑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네. 미니 스커트랑 롱 스커트랑 길이 차이니까 똑같은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틀리네요. 길이가 다르면 다른 거죠. 활용하는 게 다르잖아요. 스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달라요. 활용도가 달라요. 자, 요거 봐봐요. 요거 한 번 꼬였는데 이 정도 길이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짧네요, 좀. 요건 엄청 길죠, 그죠? 요건 이렇게 각도 조절.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요거랑 비슷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홈캠 카메라는 왜 쓴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조사했을 때는 막상 홈캠을 샀는데 그냥 바닥에 두니까 자꾸 이동을 하고 뷰를 보는 게 넓게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걸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안 팔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 18호, 19호, 20호 왜 맞추는 거예요? 자기 톤에 맞춰서 사용하려고. 그죠? 아무리 좋아도 자기 사용하는 피부 톤에 안 맞으면 안 좋은 거죠. 제품을 보면 안 돼. 소비자를 봐야 돼. 이 제품은 18호에서도 피부 보습이 좋고 윤기가 좋고 그게 아니라 소비자는 아무리 좋아도 내 피부톤이 18호가 아니면 안 써요. 소비자들이 홈캠을 왜 사요? 지금 썸네일만 봐도 바로 알 것 같거든요? 왜 사요? 홈캠 이제 아이들 분리수면 강아지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아기들 사진이나 강아지들 사진 쓰셨어요? 한두 장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야죠. 일단은 제가 썸네일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광고를 해도 썸네일이 안 좋으면 클릭을 안 하거든요.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예요. 연애 드라마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원빈인 거랑 남자 주인공이 저인 거랑 느낌 차이 확 다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썸네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비주얼이 무시를 못 하거든요. 지금은 제일 잘 나가는 게 이거 같네요. 그죠? 이게 왜 잘 나갈까요? 이 썸네일의 장점은 뭘까요? 깔끔하게 눈에 띈다. 어떤 게요? 전체가 그냥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길이도 좀 길게 보이고. 이 사진의 핵심은 두 바퀴를 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때요? 아, 좀 짧아. 짧아 보이죠? 네. 길이가 중요한 거지. 자, 그리고 봐봐요. 화이트죠. 저 강조도 화이트죠.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보통 썸네일 사이즈 요만하잖아요. 만약에 핸드폰으로 보면 진짜 요만한 사이즈잖아요. 요만큼? 제품이 안 보여요. 이 제품 볼게요. 이 사진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거의 전체 화면에 다 꽉 차 있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봐봐요. 지금 제품에다가 알 수 없는 부품들, 또 알 수 없는 부품들에다 책상. 만약에 요거를 썸네일로 한다고 치면 사진에 대한 감각은 되게 좋으신 편이에요. 좋으신 편인데 이거는 왜 안 좋을까요? 만약에 썸네일로 한다고 치면 그거는 너무 짧아서. 짧은 것도 있는데요. 저 흰색이죠. 가독성이 떨어져요. 화이트 책상, 베이지 배경, 화이트 제품이 한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목 뒤에다 두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파란색 배경 뒤에다 하잖아요. 핑크색 일부러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짙은 베이지 뒤에 찍은 거죠. 배경을. 제품이 돋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품 뒤에 있죠. 이 제품의 핵심은 요게 아닙니다. 엄마들이 봤을 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스토리텔링이 들어있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이 어떤 게 들어있죠? 없죠.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은 종합 예술인 거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는 감각은 되게 있으세요. 이런 것들만 수정하셔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없이 제품 사진만 있잖아요. 이 제품 스토리가 뭐냐? 아이 원목 여기다 대서 이렇게 하면 이쁘다.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스탠드처럼 하면 되게 깔끔하다. 길이가 이렇게 길다. 이것도 아이들. 이건 대놓고 그냥 아이가 웃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거 보고 전 무슨 생각 드냐면 이거 탁자에서 쓸 수 있겠다. 진짜 강아지들 좋아하겠죠. 그죠? 요거는 사이즈 같은 것들 보여주고요. 요거는 진짜 여기다 댈 수 있겠다. 요거는 이렇게 기네? 이런 느낌인 거죠. 요 제품이랑 얼추 비슷하잖아요. 근데 느낌이 같아요? 느낌은 완전 달라요. 왜 다를까요? 우드의 따뜻함이 집에서 사용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지금 20님 벽지 무슨 색이에요? 무지, 아이보리 화이트. 아이보리 화이트? 바닥은 무슨 색이에요? 바닥도 그냥 우드. 그래서 우드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우드로 한 거예요. 딱 보자마자 저거 우리 집에다 주면 저런 느낌이겠다고 탁 오잖아요. 요거 느낌 와요? 벽지 블랙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생각을 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소비자를 생각을 해야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F를 하셨다고 했는데 GIF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각도 조절 영상입니다. 어떤 걸 위한 영상이에요? 이거는 밑에는 GIF로 그냥 바로 그냥 보이게 하고 위에는 그냥 영상을 하나 넣으면 항의에 노출이 잘 된다 그래서. 소비자를 생각할 때 영상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매력적인 영상이어야죠. 지금 소비자가 5초 안에 이 상세 페이지를 볼지 말지 결정하거든요. 벌써 3초 썼어요. 이 펼쳐보기를 누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동영상이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동영상을 세팅했네? 센스 있다가 아니라 매력적인 동영상을 해줘야죠. 생각해보세요. 좋아하던 지인이 있어요. 그 지인이 꽃다발로 선물해요. 그러면 너무 로맨틱하죠. 네.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정말 내 스타일도 아니고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애가 꽃다발로 고백해요. 다르죠. 완전. 꽃다발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이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홈캠 샀는데 위치가 쉽지 않네. 어디에 설치하지가 벌써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우선은 홈캠이 샀는데 이게 더 필요해서 구매를 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제일 먼저 썼거든요. 맞아요. 맞는데 소비자들은 어디에 설치할지 이미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애기. 그러면 그 애기 침대 옆에 강아지, 거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위치가 쉽지 않네? 벌써 후킹 문구 틀렸죠. 어디에 설치해야지가 아니에요. 강아지라고 치면 어떻게 해야 강아지가 더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보일까? 그런 니즈를 잡아야죠. 홈캠을 왜 산다고 했어요? 강아지 보려고. 그리고 애기들 보려고 였죠. 홈캠을 샀는데 뭐 강아지나 아이들이 더 잘 보인다. 막 이런 식으로 해야죠.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근데 봐봐요. 책상 껴놨고 엿다가 껴놨고 의자에다 껴놨고 주방에다 껴놨는데 이게 아이들이랑 강아지들이랑 상관이 있어요?
상관은 없어요. 상관 있게 해야죠. 지지할 데가 없으면 의자든지 아니면 여기 위에서든지 책상에 두고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에 두는 걸 여기다가 설치하면 그 집안 전체의 강아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잖아요. 어필을 안 했어요. 이거 설치돼. 상상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꼬부랑꼬부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높이 조절 그런 거 그죠? 하라고? 높이 조절되고 원하는 각도로 보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아이가 잡아당겨도 틀어질 필요 없어요. 그럼 강아지 키우는 사람한테 아무 쓸모없는 매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원하는 각도로 설치할 수 있어요. 저라면 강아지들 거실을 해놓고 이렇게 각도하면 이 뷰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요 뷰로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연출샷을 할 거예요. 왜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캠 거치대지만 거실 인테리어가 어떻게 보이는지 방 인테리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그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근데 강아지랑 애기 사진이 어디 있어요? 밑에 쬐끄맣게 있어요. 이제 왜 안 팔렸는지 알겠죠? 그럼 잘 나가는데 한번 봐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바로 나오죠. 애기들 침대에 딱 있죠. 인테리어 이 각도 위에 이 각도로 볼 수 있다고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리뷰인데 리뷰도 수많은 리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애기들 보이는 리뷰, 이런 리뷰도. 그 다음에 이렇게 낄 수 있어요. 강하게 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분리수면, 관찰, 범죄 예방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홈캠 거치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비자가 이걸 하니까 이 니즈를 녹여내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인테리어 나오죠. 인테리어 끼릭끼릭 하면서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왜냐? 소비자가 원해서. 360도 회전 가능. 원하는 각도 촬영하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맞네요. 그죠? 제가 말한 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스펙. 이거 한마디로 정리해봐요. 전기종 호환 가능. 그렇구나. 내 제품에도 설치되나? 내 제품이 뭐지? 내 제품이 뭐더라? 에이, 이렇게 돼버린 거. 달라요. 비슷하게 했다고 생각해야지만 전혀 다르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제품 얘기죠. 그런데 잘 나가는 데는 전기동 호환 가능, 촬영 각도, 원하는 곳 어디든 설치 가능. 설치하는데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국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어디다 설치하지?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랑 이미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랑 맞아요. 그 차이. 그래서 이게 세컨드리치에서 얘기하는 밸류 소싱입니다. 제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것을 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것을 알고 나서 이 제품의 매력을 최대한 어필하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했던 예시 기억나세요? 제가 곡사재기를 해서 1등을 차지한다고 네. 국민 가수가 될까요? 아니었죠. 그러면 반대로 광고 써서 1페이지 1등 됐어요.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렸는지 아시겠죠? 이래서 기가 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디폴트 값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소비자를 분석하는 틀이 있거든요. 세컨드리치에서 그 카페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받으셨나요? 예전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일단 이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읽어내야 됩니다. 제품이나 잘 나가는 것들 키워드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구매 욕구를 봐야 돼요. 왜냐? 돈은 소비자가 주니까요. 일단은 성별을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거 사는 사람이 보통 몇 살이에요? 30, 40대 남자랑 여자랑 비율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가 살 때랑 여성분이 살 때랑 비슷할까요? 저라면 그냥 뭐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남자들이면 아이 때문에 많이 살 것 같고요. 여자들은 강아지 때문에도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남자분들 지인들 치고 그 집에다가 홈캠 설치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홈캠으로 강아지랑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강아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아이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둘 다 잡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세 페이지여도 남자들은 스펙을 많이 보고요, 여성분들은 아까 말한 그런 구매 욕구 같은 걸 많이 봐요. 내 니즈와 충족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상세 페이지는 굉장히 디테일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대로 생각했잖아요. 상세 페이지에 아이랑 강아지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막상 이거 실전 적용하기 쉽지 않죠? 네, 집에 그런 아이도 없고 강아지도 없어서. 근데 저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닌데 엄마들 아이템 팔았고요, 여자가 아닌데 여자 패션 아이템 팔았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팔려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라고 요 무료 파일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별 생각하고 성비 파악하고. 근데 솔직히 이거 보시면서 이거 뭐 당연한 걸 왜 이런 걸 나눠준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죠. 근데 달라요.
저는 그냥 성비만 비슷해서 그러면 조립하는 거를 조금 위로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만 해도 조금 다르고요. 그냥 이 육하원칙만 적어도 디테일해져요. 지금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뭐 3, 40대 남자 여자 언제 홈캠 할 때 어디서 집에서 무엇을 홈캠 카메라 거치대를 어떻게 설치하려고 라고 하니까 설치에 대한 내용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30대 40대 여성분들이 30대 40대 여성분들인데 강아지를 키우는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좀 강아지를 극적으로 좋아하는 남자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한다. 언제 집에서 약간 강아지들을 보거나 그럴 때 아니면 CCTV 대용으로 아니면 아이들 여기 설치해서 아이들한테 잘 있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 어디서? 집에서가 아니라 CCTV를 할 경우에는 뭐 창틀이나 현관문에 가까운 이런 데 설치를 해야겠고, 그리고 강아지라면 탁자 아니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위치, 자주 있는 위치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있을 경우는 방 안에 거치를 해야겠죠. 아니면 뭐 침대에 이렇게 탁 끼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홈캠 거치대 안 팔잖아요, 그죠? 근데 이국님보다 훨씬 디테일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 방금 보면서 조사한 거예요. 그 썸네일 보면서, 상세 페이지 보면서.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걸 왜 살까? 강아지? 아이? 그럼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사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거를 훈련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이거든요? 정말 너무 사소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조금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좀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저도 이거 나름 누가 하겠지 이런 걸 보여주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려서 순서 막 이런 것도 다른 데랑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구성해보고 그랬는데 다른 데랑 다르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구매 욕구와 벗어난 행동들은 수익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성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해야죠. 꽃다발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꽃다발을 주는 사람이 의미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꽃다발로 주면 너무 로맨틱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꽃다발을 주면 너무 쪽팔려요.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봐야 돼요. 구매 욕구가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니까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천재들 강의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김희철 되게 잘생겼잖아요. 마음에 들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 너 좋아한다 당당하게 얘기해 라고 했는데 조폭 연기하시는 배우가 그걸 듣고 형님 제가 그거 하면 스토커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천재들 방법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가 이공님처럼 함정에 걸려요. 제품만 보다가 제품 얘기만 하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무료 파일 있죠. 그 전부를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그것을 천천히 봐보시면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여성분의 피부톤을 모르고 파운데이션을 선물해주는 센스 없는 남자친구가 되는 거고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꽃다발로 고백받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비자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그들의 구매 욕구를 해서 모든 구매 욕구를 이렇게 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구성도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성을 해야 되고요. 모든 썸네일 하나 디테일한 거 단어 하나 모든 게 다 구매 욕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구매 욕구가 없어요. 소비자들은 이미 설치를 할 곳을 얼추 정해놨는데 설치할 곳 모르겠죠? 벌써 틀린 거예요. 이제 보니까 달라 보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밸류 소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꽃다발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제품이어도 주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죠.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도 달라 보여요. 자, 이공님 좀 지금까지 피드백을 좀 열성적으로 드렸는데 좀 어떠셨나요? 좀 많이 답답했거든요. 이게 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저 혼자 생각해서 저 혼자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그냥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맞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초보자 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막 멋있게 막 로직 구성 막 키워드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이걸 왜 살까? 이거에서 시작해야 돼. 근데 솔직히 이건 좀 멋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게 돼요. 근데 저도 네. 그래요. 저도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안 팔려서 제가 스스로 저의 프로세스를 되돌아보면 소비자를 무시하고 그냥 나의 직감대로 갈 경우 안 팔리거든요. 그거는 평범한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녹여내려고 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매출은 높아질 수 있어요. 좀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일단 평범한 사람과 천재들은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캐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천재들은 바로 캐치를 합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캐치를 못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판매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진을 쓰더라도 엉뚱한 사진만 쓰게 되고 상세 페이지 글을 써도 엉뚱한 사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명확하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세컨드리치 무료 카페에 오셔서요. 자, 보시면 세컨드리치 카페에 오셔서요. 여기 보면 무료 스토어 자료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소비자 분석 프로세스랑 아이템 셀렉할 때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것만 활용해도 무료 버전이긴 하지만 순수익 100만 원에서 15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컨드리치에서 제일 많이 어필하는 게 밸류 소싱이에요. 밸류 소싱이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구매 욕구를 최대한 어필하기 위해서 되게 정교한 작업을 하는 과정이 밸류 소싱입니다. 말 그대로 키워드로 아이템을 소싱하거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으로 아이템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밸류, 가치를 찾아서 구매 욕구를 겨냥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밸류 소싱입니다. 그래서 그 밸류 소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페 강의 커리큘럼에 보시면 밸류 소싱 비기너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밸류 소싱의 기초,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도 4가지 기준, 그리고 스펙도 다양한 기준으로 쪼개가지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1페이지를 분석하실 수 있게. 아까 202 같은 경우도 1페이지를 봤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와 다르게 파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업 프로젝트는 이번에 런칭을 하게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GIF를 만들어도 달라요. 똑같은 동영상을 찍어도 다릅니다. 잘 찍는 게 중요해요. 구매 욕구가 최대한 녹아들게 기획을 하고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밸류 프로젝트고요. 밸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목요일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화를 낼 수 있게 다음 라이브 영상에도 최대한 좋은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자,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